TV 수첩에 나왔던 빠숑, 이나금 이런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어제 온종일 인터넷 실시간 상위 순위에 올라 있었죠.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만들고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굴절되고 왜곡된 방법으로 상승되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전문 교육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인가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얘기를 포함해서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자 방금 나눴던 이야기 스타 강사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조장한다. 강의료가 1,000만 원을 넘어선다고 하던데 돈을 가진 자들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돈을 한 곳에 투자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런 식이라는 건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송 보시고 아마 놀라신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처럼 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 한국 사회는 지대추구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시장 경제 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나라에서 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과도한 행정 규제나 전체 영향력 등으로 독점적인 이윤이 생겨 그걸 지대라고 하는데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로비하고 뇌물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사회를 지대추구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지대추구 사회이고 천민자본주의 사회라고 그것을 방송에서 증명한 것이고요. 네. 이런 부동산 스타 강사가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 비웃으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한 데 딱 맞는 것이고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정부도 순진했고 사람들도 순진했다. 나 인생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정당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거 보면서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방송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 강사들이 말 한마디 하고 여기에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1년 만에 실거래가가 5억 원씩 상승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막 몰려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몰릴 거야 하고 10명만 10억씩 들고 가면은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대추구 사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수강생 투자자들 30명씩 딱 데리고 그 지역 지나가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2억, 3억 되는 아파트였는데 네. 갑자기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5억 주고 사면은 5억 주고 산 사람 그 뒤에 사는 사람은 7억, 8억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그 후발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광주 봉선동에 들어간 사람 없겠죠? 그렇겠죠. 지금 없겠죠? 예. 왜냐? 봤으니까. 음. 자, 드라마에서 얼마 전에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른다면 바로 내가 호구다. 네. 그 호구들이 이제 방송 보고 깨달았겠죠. 대한민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돈이 최고인 사회인데 이런 일은 너무나 쉽게 벌어진 거예요.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오래된 믿음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가벼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오류들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광주 봉선동이라는 방금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살기 좋고 정말 이 아파트가 이만큼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여기가 빈상가도 많고 학원이나 가게가 장사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왜 5억씩이나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강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 딱 찍어서 가면은 다 오르게 돼 있다. 그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강생 데리고 한 30명 데리고 쭉 가면은 30명이 한 10억씩만 가지고
그 지역을 흔들어 버리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위반하는 사람들도 이유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드러난 것이지만, 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대추구형 사회다. 천민자본주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광주 봉선동 지역을 비롯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단속반이 인위적으로 가격 올리는 세력이 있다라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주로 네.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까요? 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나 SNS로 우리 집 뭐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담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 집 아파트 가격 떨어지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아파트 가격을 올리자 내리자 이거 가지고 담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더 악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돈 많은 아줌마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카톡 주고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 집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한국 사회의 계급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정책이 너무 순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해당 강사들, 이 방송에서 언급된 해당 강사들은 억울하다. 그냥 전문 교육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 예. 말은 이제 말도 일리가 있죠. 자기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교육을 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진행된 것뿐인데 이게 내가 왜 잘못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교육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만약에 그 강사들이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데리고 저기 오를 겁니다 하면 쭉 데리고 가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정부 정책 아무 소용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들어가겠죠. 왜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그 행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데선 방송 나가면 움직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방송 들으시면 조사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천박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사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은 방송 왜 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방송 보면서 정말 허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옳은다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주식으로 따지면 작전 세력이 작전 있다. 세력이죠.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된 이후에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정리해 주시죠. 9월 13일 이후로 계속 이제 받는 질문인데요. 예. 답을 그때 못 하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제가 토론도 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때. 네. 지금 상황은 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뚝 끊겼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과가 좀 있군요. 예, 그러니까 효과라기보다 지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려면 어디를 보냐? 강남 음마아파트 봐야 돼요. 거기가 가장 바로미터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요. 네네. 지금 76제곱미터 호가가 17, 18억 원이고요. 9.13 대책 전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월에 실거래가는 18억에서 18억 5천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 제외는 이제 호가도 크게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도 하지 않는다. 거래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적어도 연말까지 관망세는 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세가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과 투기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물러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돈이 정의인 사회, 부동산이 최고의 무기인 사회가 돼버립니다. 지금은 관망세이지 안정세가 아니에요. 네. 시스템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지 지금 정책을 9월 13일을 딱 내놓고 나서 부동산 거래가 끊어지면서 눈치 보기 싸움하고 있다면 이거는 안정세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가 지속된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는 거는요 힘들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우리 정책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